그럼 내가 강진아한테 전부 속은 거야? 간호사랑 강진아가 한편이었다고? 그럼 대체 난 불임인 거야 아닌 거야? 누가 제대로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강진아의 충격적인 거짓말이 밝혀지게 되면서 서민기와 강진아가 둘 다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진아, 네가 날 속였어. 서민기는 집 앞에 선 채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강진아가 문을 열고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불임 진단서 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네가 조작한 거잖아. 서민기는 손에 들린 종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강진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기씨, 오해하지 마. 내가 널 위해 그랬던 거야.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날 속여서 맹공이랑 아이를 떠나게 만든 게? 서민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팔을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기씨, 제발 날 이해해줘.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서민기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린 끝났어. 네가 날 속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끝난 거야. 강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지만 서민기는 등을 돌렸습니다. 서민기와 강진아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서민기는 웨딩드레스숍 앞에서 차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손은 운전대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민기는 창문을 내리며 차가운 바람을 느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널 사랑하지 않아. 강진아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강진아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는 단단한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강진아의 말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강진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맹공이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넌 그 애에게 그냥 책임질 사람이야. 강진아의 마지막 말은 서민기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니야. 맹공이는 나와 아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서민기는 혼잣말로 강진아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맹공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모습, 서민기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강진아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민기는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기씨, 아직도 생각 중이야? 강진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묘한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난 고민할 게 없다고 했잖아. 맹공이와 결혼할 거야. 서민기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민기씨는 맹공이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책임질 사람일 뿐이야. 그런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고 싶어? 강진아의 말이 서민기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서민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해. 그게 맞는 거야. 강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비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임? 책임감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서민기는 턱을 들어 올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선택을 믿어야만 해. 전화를 끄는 서민기는 다시 웨딩드레스 숍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흐릿해지고 창밖의 불빛들이 빛나는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차문을 열고 차가운 밤바람을 느끼며 서민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맹공이가 날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맹공이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 말은 서민기 자신에게조차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서민기는 밤거리를 걸으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맹공이는 웨딩드레스숍의 창문 앞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닿아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를 기다리며 흰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맹공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묘한 무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민기가 들어섰습니다. 서민기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왔어요? 맹공이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서민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응, 좀 늦었어. 차가 막혔어. 서민기의 눈은 맹공이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맹공이를 뚫고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의 어색한 태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레스는 골랐어? 서민기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긴 한데. 맹공이는 서민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민기씨가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서민기는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좀 신경을 못 썼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맹공이는 서민기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구단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단수가 옥탑방에서 함께 보내던 시간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구단수는 항상 맹공이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야기하고 고민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민기 스스로도 강진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맹공이는 널 사랑하지 않아. 강진아의 속삭임이 다시 떠오르자 서민기의 시선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 서민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긴장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둘 사이의 공기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고사하고 대화마저 단절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결혼 준비 잘할 수 있겠지? 서민기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맹공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정말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맹공이는 다시 구단수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흔들리는 자신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공이도 힘들겠지만 우리 잘해보자. 맹공이는 서민기의 말에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네, 우리 노력해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말은 다정하려 했지만 진심은 닿지 않았습니다. 맹공이와 서민기는 각자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은 채 웨딩드레스 숍에서 나섰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가 있는 옥탑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구단수는 문 앞에서 망설임 없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맹공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구단수? 여기 웬일이야? 맹공이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서민기랑 결혼하지 마. 갑작스러운 구단수의 말에 맹공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구단수는 맹공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서민기랑 결혼해서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구단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맹공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서민기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선택이야. 구단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진짜 네가 원하는 게 그 결혼이야? 넌 지금 네 마음을 숨기고 있어. 맹공이는 고개를 저으며 구단수의 말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맹공이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내가 뭘 원하든 그건 내 문제야. 맹공이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구단수는 맹공이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 문제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단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을 기다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구단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널 좋아하니까 그래.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맹공이는 구단수의 말에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민기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구단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 네가 원하지 않는 결혼은 아무 의미 없어. 그 결혼이 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맹공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만 가. 너 이러면 나 더 혼란스러워. 구단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혼란스러워해도 괜찮아. 하지만 서민기랑 결혼하지 마. 그게 널 지키는 길이야. 구단수는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맹공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문을 닫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구단수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널 좋아하니까 그래.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강진아는 고급 세단에 앉아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메모에는 맹공이가 다니는 산부인과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눈빛은 단단히 다부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야겠어. 아이 아빠가 서민기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지. 강진아의 중얼거림에는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진아는 구두굽 소리를 내며 접수대에 다가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친구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맹공이라는 환자 아시나요?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검진 받으셨습니다. 강진아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요? 친구가 워낙 말을 안 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기록을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구단수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강진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구단수요? 확실한가요? 간호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름은 구단수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진아는 속으로 부글거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강진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구단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구단수라. 그렇다면 이건 기회야. 서민기랑 맹공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는 기회. 강진아의 속삭임은 결단에 찬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서민기를 불러내기 위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서민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전화했어? 서민기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강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민기가 나타났습니다. 강진아의 차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이야? 강진아는 창문을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얘기 좀 하자. 서민기가 차에 타자마자 강진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맹공이에 대해 할 말이 있어. 서민기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맹공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강진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민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맹공이 아이 말이야. 구단수가 아빠더라. 서민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강진아는 그 반응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직접 들었어. 아이 아빠는 구단수라고. 서민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진아의 말은 서민기의 가슴에 칼을 꽂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진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지? 맹공이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너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널 지켜줄게. 서민기는 강진아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진아의 계략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아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거 병원에서 받은 건데. 강진아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던 서민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불임이라고?
강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민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 혼자 이걸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대신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았어. 네가 내 말 안 믿는 것 같길래. 서민기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저으며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나 이럴 리가 없어. 강진아는 서민기의 옆으로 다가앉아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민기 괜찮아. 불임이어서 네가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린 여전히 함께할 수 있어. 난 너를 이해해. 서민기는 강진아의 말을 듣고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서민기의 마음속에는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맹공이 아이의 아빠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서민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강진아는 눈물을 머금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맹공이는 네가 아니라 구단수랑. 말을 끝맺지 않은 강진아의 눈빛에는 서민기의 충격을 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고개를 떨구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고? 그러면 맹공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강진아는 서민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맹공이도 너를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닐 거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겠지. 하지만 서민기, 이제 맹공이한테 미련 두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해. 서민기는 강진아의 말을 곱씹으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진아의 계략은 점점 서민기의 마음을 잠식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민기의 질문에 강진아의 눈빛은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내가 있잖아. 서민기, 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줄게. 강진아는 서민기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척 속삭였습니다. 서민기는 지친 표정으로 강진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가 더 깊은 혼란에 빠진 것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맹공이는 옥탑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방 안을 휩쓸었지만 맹공이는 익숙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맹공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민기씨? 무슨 일이에요? 맹공이의 목소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서민기는 말없이 잠시 맹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맹공이는 서민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민기가 들어오자 맹공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긴데요? 서민기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맹공이를 마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순간 맹공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서민기는 맹공이가 예상 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돼서. 맹공이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기씨가 내게 미안해할 이유는 없어요. 나도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민기는 맹공이의 반응이 오히려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맹공이는 서민기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민기씨,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을 거란 거. 서민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맹공이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민기씨도 더 좋은 길을 찾았으면 해요. 그러나 맹공이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서민기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민기는 맹공이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맹공이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기씨도 행복하세요. 서민기가 떠난 후 맹공이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눈을 감은 맹공이의 머릿속에는 서민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맹공이는 마음이 조각난 듯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건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맹공이는 옥탑방의 작은 책상에 앉아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맹공이는 억지로라도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맹공이는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자 구단수가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평정을 찾고 말했습니다. 단수야? 무슨 일이야? 구단수는 아무 말 없이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공이야, 나 좀 들어가도 돼? 맹공이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곤란하잖아. 구단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맹공이는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무슨 얘긴데 이렇게 심각해 보여? 구단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며 맹공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림 없이 깊었습니다. 공이야, 내가 널 책임질게. 널 사랑하니까. 맹공이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수야,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나도. 맹공이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구단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네가 내 전부였어. 근데 넌 계속 모른 척했지. 나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단호한 말에 당황했지만 구단수의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수야, 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구단수는 맹공이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공이야, 지금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거 나 그거 못 보겠어. 맹공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구단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아. 내가 널 도울 거야. 그리고 이건 네 선택이 아니야. 네가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어. 맹공이는 구단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며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단수야, 고마워. 근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맹공이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이야. 네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돼.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구단수는 마지막으로 맹공이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맹공이는 구단수가 떠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맹공이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이야, 내가 널 책임질게. 널 사랑하니까. 맹공이는 책상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지만 손은 떨리고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서 와인잔을 손에 쥔 채 서민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맞은편에 앉아 식전 빵을 뜯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기씨, 이제 고민 그만해. 우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 강진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강진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 불임인데 너까지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강진아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민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민기씨, 그런 소리 하지 마. 불임이면 어때? 그런 게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민기는 시선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중엔 분명 힘들어질 거야. 네가 아이를 원할 때 내가 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강진아는 단호히 말을 끊었습니다. 민기씨,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돼. 꼭 아이가 있어야만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서민기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진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기 씨,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나를 믿는 거야. 우리 미래를 믿어보자. 내가 언제 민기 씨를 혼자 두겠다고 했어? 서민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해. 강진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우린 동등한 파트너야. 내가 널 선택한 이상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자, 민기 씨. 서민기는 와인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진아의 말은 논리적이고 진심처럼 들렸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진아의 집요한 설득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네가 옆에 있으면 내가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르겠어. 서민기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강진아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민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기씨.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레스토랑을 나온 서민기는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서민기의 마음은 어딘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결혼이 옳은 선택일까? 정말 강진아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냥 내 잘못된 책임감일까? 서민기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표정을 힐끗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생각해? 벌써 후회하는 거 아니지? 서민기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서민기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럼 됐어. 민기 씨는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옆에서 항상 지켜줄 테니까. 서민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서민기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맹공이는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검진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맹공이는 가슴이 두근거려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단수가 내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맹공이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단수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이야, 내가 널 책임질게. 널 사랑하니까. 이제껏 맹공이는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구단수의 말은 맹공이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맹공이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맹공이님, 들어오세요. 맹공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니터에 비친 작고 소중한 생명은 맹공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맹공이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맹공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병원을 나서며 맹공이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구단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단수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이야, 병원은 잘 갔다 왔어? 구단수의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아이도 아주 건강하대. 맹공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단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이야, 이제 넌 나만 믿어.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구단수의 말에 맹공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 네 말 믿을게. 그날 저녁 맹공이는 작은 옥탑방에서 앉아 아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진 달력에 예정일을 표시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구나. 힘내보자, 맹공이. 맹공이는 달력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문득 구단수가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맹공이가 문을 열자 구단수가 미소를 띠며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하지. 맹공이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구단수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봐. 아이 용품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 네가 뭘 준비해야 할지 걱정할 것 같아서. 맹공이는 봉투를 열어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고마워 단수야. 구단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이야, 이제 정말 네 걱정은 내가 할게. 넌 그냥 아이와 네 행복만 생각해. 맹공이는 구단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정을 느꼈습니다. 맹공이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는 뒤를 보지 않을 거야. 서민기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 강진아와 함께 웨딩숍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만 서민기의 시선은 멀리 허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민기씨, 이 드레스 어때? 괜찮지? 강진아가 활짝 웃으며 서민기에게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쁘네. 그러나 서민기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불임 진단서를 받은 이후 강진아가 보여준 과도한 친절과 위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그때 진단서를 네가 먼저 가져갔던 거지? 내가 병원에 간다는 걸 굳이 막으려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서민기는 강진아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자신이 놓친 단서를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끝난 후 서민기는 혼자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불임 진단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민기는 접수대에서 차트를 요청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접수 직원이 차트를 확인한 후 서민기를 안내했고 곧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민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불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곧 의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임이라고요? 차트에는 그런 결과가 없는데요.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민기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불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의사는 서민기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결과를 전해줬나요? 이 차트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 당신의 생식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민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진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강진아가? 서민기는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강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강진아가 받았습니다. 민기씨?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드레스숍에 다시 가는 길이야. 강진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서민기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나중에 얘기 좀 해야겠어. 강진아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얘기인데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서민기는 짧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진아는 전화를 끊은 뒤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서민기의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병원에 갔던 건 아니겠지? 강진아의 손이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서민기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았던 거야. 강진아가 그 진단서를 조작한 게 분명해. 서민기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그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민기는 차 안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트에는 불임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서민기의 손이 떨리며 대시보드를 쳤습니다. 강진아가 날 속였어. 내가 그녀 말을 믿었다니.
혼잣말은 분노와 자책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맹공이와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맹공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서민기는 눈을 질끈 감으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나였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다 망쳤어. 맹공이를. 서민기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민기는 강진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강진아를 보자 서민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진아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서민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강진아, 네가 날 속였어. 강진아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속였다는 거야? 서민기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불임 진단서 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했어. 내 기록엔 그런 결과가 없었어. 네가 이걸 조작한 거잖아. 강진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곧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기씨, 그건 내가 널 걱정해서. 걱정? 그게 걱정이야?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맹공이랑 나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잖아. 서민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손을 들어 서민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니야, 민기씨. 난 그냥 네가 맹공이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난 널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 서민기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그건 네 이기심일 뿐이야. 네가 날 사랑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어. 강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민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기씨, 제발. 우린 아직 끝난 사이가 아니잖아. 난 너랑 함께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서민기는 강진아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우린 끝났어. 넌 나를 속였어. 넌 내가 맹공이와 아이를 떠날 이유를 만들었어. 그런데 다시 시작하자고? 강진아는 서민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서민기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습니다. 강진아, 난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집으로 돌아온 서민기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맹공이와 구단수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맹공이에게도 아이에게도. 서민기는 혼잣말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구단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단수가 맹공이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서민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